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송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가을의 전설 특집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네. 가을을 거의 스킵하는 느낌이에요. 네. 어제부터 기온이 뚝 떨어져갖고 마치 뭐 옷차림 잘 챙기지 못하신 분들은 굉장히 추위에 떨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슬슬 이제 가을이 아니라 겨울이 오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상황입니다. 정말요. 저희가 네. 가을의 전설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어느새 뭐 겨울의 전설로 이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갑자기 추워지면서 주변에 감기 환자들도 늘고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요즘 예. 정말 감기 걸리기가 쉬운 때죠. 저희 아버지가 약국 가시는데 네. 그때마다 어떤 그 유행병이 있는데 감기 환자도 그렇고 뭐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확실히 계절을 탄 것 같은데 감기 걸리지 않게 든든하게 좀 입으시고요. 속도 든든히 좀 채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배고프면 더 춥잖아요. 배고픈 게 제일 최악인 건데. 네, 정말 서러워지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배고프면 뇌도 활발하게 움직이기 힘드니까요. 예. 잘 좀 챙겨 드시고 또 따뜻한 물 많이 드시면서 감기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네, 뭐니 해도 멋이 중원디. 멋이 중원디. 건강이 최고입니다. 네. 건강해야 노력도 하고 도전도 하고 취업 성공에도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요. 화요일 잡정보센터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힘차게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하시죠. 네, 2017년 하반기 공채는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예. 마지막까지 후회 없는 도전 그리고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서 최고의 취업 컨설턴트들과 함께 놓쳐서는 안 될 공채들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가을의 전설 시즌2 오늘도 함께 할 텐데요. 오늘은 리포트의 차재원 강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가을을 넘어서 네. 겨울이 됐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날 어떤 계획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은 어제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제 그 김주혁 씨의 그 사건 때문에 굉장히 좀 기분이 좋지 않았고 오늘도 네. 뭐 굉장히 좀 먹먹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럴수록 이제 더 따뜻하게 겨울을 그러니까요. 미리 준비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그렇습니다. 계획이 있습니까? 참석해야죠. 끝까지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자기소개서로 몸을 따뜻하게 데우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가을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네. 자, 오늘이 이제 보니까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벌써 뭐 맞네요. 2017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월의 마지막 날, 두 달 남았는데 대기업 그 채용 일정들이 이 인적성 결과를 속속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결과가 좋습니까? 학생들 결과가? 예, 좋은 학생들은 많이 된 친구들은 뭐 계속 붙고 있고요. 네. 비닉빈 부입부. 비니핀 부입부가 역시 서류에 이어서 인적성에서도 그렇군요. 심화되고 있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쯤에서 우리 유니도 좀 소개를 해드리죠. 잡정보센터 유니 김하윤 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유니 김하윤입니다. 네, 앞머리를 내렸군요. 네, 오늘 좀 변화를 줘봤습니다. 좋습니다. 자, 네. 11월에는 또 뭐가 많잖아요, 그죠? 맞죠. 예. 이제 면접 전형이 좀 이어질 텐데요. 면접 준비가 한창일 구직자분들 계시지만 또 아직까지 서류 전형하고 있는 기업들도 남아 있겠죠? 예, 계속 공고는 올라오고 있고요. 지금 뭐 삼표 그룹, 이스타항공, 아, 3표. 온갖 제약회사들 그리고 뭐 한국 오츠카 제약 뭐 이런 곳들 아니면 외국계들 카카오톡 상시 채용 이렇게 채용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룹사 채용이 아니다 보니까 왠지 내 회사 같지 않아서 좀 지원이 좀 저기 하셨던 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계속된 지원을 하셔야만겠습니다. 지원이 뭐, 저기 하셨던 예, 분들. 특히 이제 뭐 중견 업체들도 많은데 뭐 오늘 소개할 그룹이 인바디 어디예요? 같이 사람 많이 인바디. 뽑는 데도 해당이 되겠죠. 인바디. 그래요. 아주 뭐 많이 들어봤어요. 상호에서도 바로 알 수 있는 인바디 체크할 때 그 인바디. 예. 네. 체지방 분석기를 우리가 보통 뭐 인바디라고 부르는데 그만큼 한국에서 일단 이 체지방 분석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하반기 채용 일정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주식회사 인바디의 채용 공고 내용을 김하윤 캐스터가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체지방량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서 놀랐었는데요. 아마 취준생분들께서도 굉장히 친숙하게 느껴지는 기업일 것 같습니다. 인바디 2017 하반기 공채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서류 접수는요.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11월 15일 수요일 오후 5시에 마감이 되고요. 그리고 수리와 직무, 서술로 이루어진 필기 전형, 인바디 IBAT 전형을 치른 다음에 이제 다음 면접이 있습니다. 그리고 채용 직무는 해외 사업과 마케팅, 전자개발, 기구개발, 소프트웨어 개발과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임상 제품 디자인, 재무회계와 총무, 품질 생산, 생산 관리 이렇게 총 14개 분야에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기소개서 문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항입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어떻게 극복하였는가를 서술하면 되는 항목이고요. 두 번째 항목 살펴보겠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였을 때 남들과는 다른 본인만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 항목입니다. 본인의 10년 후 자신이 가장 성취하고 싶은 것과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인바디 과연 어떻게 작성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해야 합격할 수 있을지 스튜디오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지방 분석하는 업체죠. 인바디의 모집 직무를 제가 살펴봤는데요. 아주 모집 직무가 다양한 것 같습니다. 네. 특이한 직무도 좀 있고, 머신러닝 이건 임상 이건 뭔 얘기예요? 어떤 거지 이게? 예, 네. 일단은 인공지능의 갈래로서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뭐 난 예. 잘못 쓴 줄 알았어요. 러닝머신을. 잘못 쓴 줄 알았어요. 러닝머신이요. 머신러닝. 제가 전혀 예상을 못했던 키워드라 좀 놀라운데요. 이게 이제 인공지능의 갈래인데요. 쉽게 말해서 그 포털 사이트에 이제 자동어 검색 기능이나 영화 그 마이너리티 리포트 보면 프리크라임이라고 범죄자가 뭔가 범죄를 저지를 것 같으면 이렇게 사전에 찾아내주는 시스템. 뭐 그런 것들을 리포트에 나왔던 예, 그렇죠. 그런 거. 톰 크루즈 그 영화 아시죠? 크루즈, 보셨죠? 그렇죠. 예. 예. 그런 느낌으로서 이제 기계가 알아서 기존에 입력된 데이터 값에 맞게 뭔가를 예측하고 진단하는 그런 기능을 기계 학습, 머신러닝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렇군요. 덕시나 이제 데이터를 다룰 줄 아는 컴퓨터공학과 이런 분들이 좀 관련돼서 좀 개발에 참여를 해주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 임상은 말 그대로 임상 실험할 때 그 임상입니다. 임상 관련 기획이나 뭐 이런 것들, 생명과학과 친구들이나 생리학과 뭐 그런 쪽 분들, 의공학과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지원을 해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생각은 러닝이었고 지금 러닝이었군요. 네. 머신 러닝 배우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바디의 예. 채용 그 규모 규모. 어느 정도 되는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예, 자꾸 러닝머신이 멘트라서 지금 스텝이 엉켰는데요. 미안해요. 괜찮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일단은 채용 규모가 10의 자리인 건 맞는데요. 두 자릿수로 뽑긴 하지만 채용의 규모가 제한이 있는 기업은 아닙니다. 일단 그렇게 된 원인에는 이 회사 여기 사장님이신 이 차기철 사장님의 CEO의 어떤 양력이 필요할 텐데요. 아니 뭐 아버지 아니신 거죠? 전혀 아닙니다. 예. 같은 차씨라서가 아니라 본명은 김씨고요. 예. 같은 차씨라서가 아니라 이제 58년생이신데 이분이 연대 그리고 이제 하버드대까지 거쳐가면서 뭐 유타대에서 의과도 마치셨고요. 체성분 관련 분석의 중요성, 생명공학을 많이 익히셨다가 체성분 기기가 예전에 이제 체성분 분석이라 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방사선 쐬고 초음파 측정하고 약간 좀 대략적인 분석을 하는 거에 비용도 많이 들고 과정도 복잡하니까 이왕이면 좀 확실한 방법을 도입하자 해서 96년도에 삼성동 지하창고에서 자본금 5천만 원으로 체성분 기기를 만드셨던 그런 이력이 있으세요. 확실히 이 개발하는 과정부터 처음부터 피땀 흘려서 직원들과 함께 키워왔던 그룹이시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 회사를 꾸리는데 임직원 채용에서도 많은 관여를 하십니다. 실제로 입사 이후에도 그 CEO분과 직접 멘토링식으로 진행하면서 본인이 어떤 사업 기획이나 개발에 대한 이슈 등을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기업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채용도 제한을 두기보단 가능한 한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뽑는 쪽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8% 이상씩 인원을 뽑고 있죠. 공공명이면은 10명 말고 99명이 참 좋을 텐데 네, 그렇죠. 몇 명이 될지 궁금해지네요. 네. 자, 기존 저희가 그 방송을 통해서 다루었던 주요 대기업들, 그러니까 특히 그룹사 채용을 진행한 기업과는 달리 주식회사 인바디의 채용이 좀 다르거나 특별한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좀 있는지 일단은 짚어주시죠. 여기는 문과분들께는 희소식인 게 전공에 대한 제한을 확실하게 두지는 않고 있어요. 해외 사업, 전공 제한이 없다. 예, 마케팅 그리고 인사, 경영 지원, 심지어 경영 지원 내 비서분들까지도 뽑고 있는데 딱히 학사 졸업자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게끔 관련 직무나 업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면 과감하게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전공 무관이기 때문에 이 직무 선택하는데도 좀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직무 선택하는데 뭐 선택할 만한 팁을 주신다거나. 팁이라고 한다면 일단 뭐 이따가 자소서 문항도 보시겠지만 네. 일부 문항이 하나 바뀐 부분이 있어요. 기존 자소서 문항을 저희가 좀 미리 방송에 맞춰서 미리 준비드린 건데 한 개 문항을 좀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 게 있거든요. SK식 자소서가 나와 있어요. 아하. 그 가이드라인을 주고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주고 경험만 적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2번 문항에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은 본인의 경험 정리가 된다면 문제가 없겠고요. 3번 문항에 지금 나와 있는 게 이제 본인의 10년 후인데
10년으로 하도 막연하게 적어서 10년이라는 단어가 빠진 채로 다시 나왔거든요. 본인이 단기 포부, 그러니까 입사 이후에 내가 어떤 역할을 당장 해줄 수 있는지부터에 대한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 직무 상관없이 과감하게 문과분들 지원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이공계 분들은 뭐 괜히 인바디 하니까 전자공학도 분들이 좀 많이 지원할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전자공학도 분들보단 컴퓨터공학 쪽도 일부 해당이 될 것이고 뭐 산업공학과 친구들도 의공학과 친구들도 다양한 지원이 그 우대 전공에 맞게 나와 있기 때문에 소신 지원을 한번 해보신다면 좋은 결과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인바디 하반기 공채 특기사항 또 뭐 공채 규모나 이런 것들 짚어봤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지금부터 일단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를 문항을 살펴볼까요? 살펴보겠습니다. 1번이 이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 어떻게 극복했는가 뭐 이런 질문을 저희가 많이 다른 대기업들의 자기소개서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만 일단 1번이니까 접근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1번 문항이었는데 이제 오늘 그러니까 어저께 새로 공고가 올라온 거에 따르면 이게 2번 문항에 나와 있는 거고요. 이게 작년 거였고 예, 이게 가장 상반기 때 채용 상반기 문항이었고요. 때. 문항이 일부 바뀌었던 점은 여러분 확인 부탁드립니다. 공고가 어제 올라왔기 때문에 그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2번이군요. 네, 이게 사실상 2번인 건데요. 그렇죠. 네. 짚어보죠. 이 문항을 네. 보면 일단 여기는 자소서를 꼼꼼하게 읽을 것이고 스토리텔링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문항을 쓰실 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뭐 나는 언제 뭐가 이렇게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런 역할이었습니다. 이게 어려웠습니다. 느낀 점이 이렇습니다. 입사 후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5단계 구성으로 글을 쓰시는 분들이 일반적이신데 여기는 그렇게 하셔서는 좀 곤란하겠어요. 일단 어려웠던 점이란 말에 맞게 실패를 했다거나 어려움에 따른 어떤 나의 고뇌, 좀 견디기 힘든 부분들이 일정 부분 나레이트가 한 문장은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그럼 대체 어려웠던 걸 어떻게 나레이트 합니까? 일 텐데요. 기본적으로 내가 내 역할을 집단 내에서 다하지 못했거나 해당 지식을 갖추지 못해서 뭐 실패를 했다거나 중간 과정에서 중간 보고가 생략된 채 좀 어려움을 겪었다거나 나로 인해 다른 구성원들이 피해를 입었거나 이런 중간 부분에 정말 어려웠던 점이 명확하게 드러나줘야 되는 게 이 현재 2번 문항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극복의 요인입니다. 극복을 잘하려면 외부 환경 때문에 어찌저찌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어떤 명확한 강점이나 남과 함께 집단 안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그 강점, 태도상의 강점이나 역량, 지식 등 본인이 그 당시 상황에 맞게 내 역할에 맞게 내 강점을 발휘했던 이야기가 나와준다면 이제 아마 해당이 돼야겠죠. 극복을 할 수 있겠죠. 저는 생각한 게 또 단순한 접근이긴 합니다만 인바디여서 이제 분명히 여기서 어떤 그 체지방과 관련된 이런 거 얘기하면서 다이어트의 어떤 경험을 쓰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해요. 없습니까? 근데 이제 다이어트 얘기가 많이 굉장히 그쵸. 과체중이었다든가 뭐 예. 이러면서 근데 이제 와닿지는 않죠 사실. 왜냐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왜냐면은 어느 모든 회사마다 특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택배 회사는 택배 상하차 알바했던 얘기, 햇반 회사는 햇반 먹었던 얘기, 뭐 올리브영 같은 헬스 뷰티 스토어는 물건 그쵸. 구매했던 얘기. 여기는 결국 체지방 측정하고 내 체지방을 보고 놀랐던 그쵸. 뭐 이런 느낌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없겠죠, 설마? 된다는 거. 아,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없겠죠, 설마. 아니 차코치가 원래 그 하면 안 되는 걸 잘 짚어주기 때문에 그걸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뭐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2번 더 짚어볼까요? 예. 2번이 이제 이게 1번일까 이게? 예, 이제 1번이에요? 사실상 1번 네. 문항을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어. 3번 문항은 그대로고요. 네. 2번 문항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2번 문항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신이 갖고 있는 기술력이나 지식을 통해 보여줄 수 있는 경험을 구체적으로 적어달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NCS네요. 그죠? NCS식입니다. 예. 네. 진행 기간, 자신이 공허한 점, 사용한 스킬이나 지식, 성과 및 결과를 1000줄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게 이제 이전 버전인데 요걸 요렇게 지금 문항과 연계가 있는 거예요 사실상. 왜냐면 지금 자신이 예, 잘할 그쵸. 수 있는 요 문항이었는데 요 문항을 하도 이상하게 적으니까 아예 회사에선 제가 봤을 때는 뭐라고 했다고요? 문항을 아예 구체적으로 새롭게 디자인해 주신 거죠. 지금 요 문항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본인만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적어달라는 말에는 결국 경험이 수반되고 다른 분들은 같은 상황에서 A라는 방식, 남들이 뻔한 방식을 하실 텐데 나는 좀 다른 방식과 다른 특징을 도입해서 결과가 좋게 나왔다. 그 얘기를 원했던 건데 문항을 이렇게 놓으면 애들이 막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 그러니까 적으니까 직무적 특성을 강점을 그렇죠. 쓰면 좋은데 특히 이공계 분들은 프로젝트 했던 거나 논문 게재, 뭐 공모전 수상했던 거, 그 과정에서 내가 팀장이거나 기획단에 설계단에 일을 할 때 강점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뭐 해외 봉사 간 얘기, 뭐 헬스장에서 알바한 얘기, 뭐 이런 특징이라고 얘기겠죠. 하면은 또 이런 분 뭐 전 차가워 보이지만 친데레 타입 뭐 이런 거 쓰면 안 돼. 그러면 그렇죠. 안 되거든요. 그거는 소개팅이죠. 성격 쓴 거는. 차가워 보이지만 친데레 타입.
그러니까 특징이라고 하면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정신 바짝 차리겠습니다. 오늘 그러니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츤데레싱. 근데 그런 특징은 어떤 정서적인 특징이자 그렇죠. 면접 때 드러내야 될 요소일 뿐이지 네. 이 자기소개서에는 그 특징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하도 특징을 모호하게 잡았기 때문에 이번에 회사에서 문항을 아주 바꾸셨던 게 직무 아닐까. 역량으로. 예, 네. 직무 역량이 됐거나 해당 경험 내에서 나의 열정. 특히 인문계 분들은 뭐 지식이나 기술이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해당 경험 안에서 구성원으로서 그 당시 내 역할에 맞게 어떤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고 했는지의 과정을 자신의 특징이라는 표현과 함께 보여준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서요. 지난번 문항을 같이 참고하셔서 요번 문항 사실상 1번이거든요. 요 문항을 접근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도 직군별로 본인의 전공과 맞춰서 어떤 네. 직무적 특성이나 어떤 강점을 잘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자, 3번 항목 예. 살펴볼게요. 10년 후 성취하고 싶은 이거 참 것과 어려워요. 어떤 인생을 살고 얘기할 때마다. 싶을지를 쓰는 건데요. 그렇죠. 입사 후 포부인가요? 요것도 아마 제가 봤을 때 인사 쪽, 채용 쪽에선 10년 후란 단어 때문에 많은 분들이 10년 후를 낙관을 하시고 네, 좀 가늠이 안 되는 이야기를 적으시지 않았을까 해서 10년 후가 이번에 빠졌습니다. 빠졌어요. 내용은 똑같은데 10년 후만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본인이 가장 성취하고 싶다라는 말을 정의 내려주실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살아오시면서 한번 내 인생을 정의 내려보심이 있으신가 이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성취를 하면 자기 개발이거든요.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뭐 목표 잡고 계획해서 좀 실천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쳤을 때 성취했다라는 말을 스스로도 느끼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나 혼자 내가 생각했을 때의 성취가 뭔지 정의 내려주는 게 필요합니다. 내 성공이 나 혼자만의 성공이 아니라 집단의 성공일 때도 성취라고 할 수 있겠고요. 내가 남들은 불가하다고 했던 걸 가능케 했던 일련의 과정과 노력도 성취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본인이 생각하는 성취의 의미와 내용을 최소 2문장은 초반부에 꼭 기재를 해주셔야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입사 후 포부. 사실상 여기서 말하는 성취의 의미가 인바디라는 회사 안에서 구성원이 되어서 일을 할 때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같이 고민을 한 내용이 나와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당연히 직무로 풀어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공계 분들은 이제 직무로 풀어주시고요. 인문계 분들은 사업의 내용 그리고 사업의 현황 아래 구성원으로서 당장 단기간에 어떤 역할을 해줄지를 꼭 적어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 예. 하세요. 네. 말을 2번이나 이제 끊겨갖고. 죄송합니다. 말씀하시죠. 아, 자칫하면 소설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맞아요. 네. 아주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딱 지금 하지 타이밍이 맞는. 하면 안 되는 거 좀 얘기해 줘요. 또. 하면 안 되는 거 3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첫 번째는 인바디와 나와의 물화일체. 제가 상반기 때도 첨삭을 많이 해드렸는데 인바디의 그런 어떤 분 있다니까, 발전과 진짜. 나의 발전을 하나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 그만합시다. 사용자로 남읍시다. 이러실 거면 그냥 헬스장에서 1분간 유저로 남으십시다. 이러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여기 매출의 거의 90% 가까이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일본에서 재성분 분석하는 병원들의 90%가 인바디를 쓰고 있거든요. 야. 네. 근데 이런 기사를 보고 그걸 그대로 넣어갖고 이제 내가 90%를 95%로 올려드리겠다고. 그런 약간 근거 없는 다짐과 목적성 발언은 삼가해야겠다. 그 이런 시간에 말씀을 일본어 드리고 공부를 하는 게 낫는 걸로. 예. 그렇죠. 마이니치 같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게 중요했고 마지막은 본인이 회사를 알고 있다는 식으로 너무 나열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뭐 연역을 보고 나열 감탄을 중도 안 먹었다. 돼요. 예, 나열 중안 되죠. 그리고 여기 회사 인재상이 나와 있어요. 도덕적인 사람, 현실적으로 일구어낼 수 있는 걸 일구어내는 어떤 현실성 있는 그런 사람. 성공적인, 실용적인 사람, 그리고 멈추지 않고 도전하는 사람, 끊임없이 생각하는 사람. 이런 식의 키워드 중에 하나, 오늘은 이걸로 할까 하고 이렇게 집어가지고 그거를 나랑 또 매칭하는 그런 일은 곤란하겠고요. 그런 인재상을 보시고 본인의 의미로 좀 본인만의 표현으로 다시 적어주신 뒤에 해당 키워드에 맞게 본인의 입사 후 역할을 적어주신다면 좀 더 나은 결과가 나오겠죠. 따라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도덕, 성공, 도전, 끊임없는 생각 이런 단어만 좀 빼주시고 해당 단어를 본인만의 표현으로 패러프레이징 해주신다면 좀 더 나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소서 문항들이 전체적으로 다른 기업과 비슷한 듯 하면서도 비슷한 조금 듯 더 다른 듯.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좀 차코치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2번 문항을 신경을 확실히 네. 써주셔야겠고요. 이공계 분들은 걱정이 안 되는데 인문계 분들이 아까 우리가 예. 1번이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 예, 그렇죠. 사실상 1번이죠. 나만의 특징을 이제 적어야 됐던 것. 이 특징이라는 게 본인의 정말 캐릭터, 특징을 말해주는 것을 막연하게 적어주거나 느낌 가는 대로 단편적으로 적어줄 게 아니라 해당 경험 안에서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 내 역할, 좋은 결과를 나오기까지의 나의 강점, 나의 특징이 발휘된 것, 요것이 드러나는 게 중요하겠다. 그러니까 요 문항을 참고하셔야 돼요, 사실상.
큰 그림이었습니다. 저희 제작진과 저의. 요 문항이 꼭 요 문항을 참고하시면서 사실상 1번 문항을 같이 봐주신다면 도움이 많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성격적으로 쓰신 다음에 접근하시면 안 요걸 되고. 보시는 게 좋겠죠. 네. 네. 감성적 접근은 좀 위험하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짚어준 내용들을 좀 유념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서류 전형 이후의 일정들을 저희가 짚어봐야 될 텐데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지 하나씩 일단은 짚어주시죠. 예 어느 기업이나 다 하는 인적성 검사 여기서 이름이 이제 IBAT라고 요 이바트. 검사 요 적성 검사를 보시고 면접을 2단계에 걸쳐 보신 뒤에 들어가셔서 수습 기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 채용이 되시는 그런 과정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인바디의 인적성 검사 이름이 IBAT인데요. 보니까 수리 영역이 30문항이고 직무 영역이 2~3문항, 서술이 있어요. 네네네. 어려울 것 서술은 같은데 이거 되게 어떻게 서술은 그냥 장문 문제 같은 해결식의 개념인가요? 상황을 주어지고요. 해당 문항에 대한 자신의 견해나 내용을 적어주는 것인데 네. 뭐 문항이 공개되어 있던 적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유축컨대 사회적인 현상이나 어떤 이슈와 회사와의 연계 혹은 회사의 근데- 어떤 발전 방향 등을 묻는 그런 식의 필기나 서술이 약수령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보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중요했다면 언론지생이나 어떤 채용 인터뷰에서 많이 기재가 됐을 텐데 언론상에서는 수리문항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수리문항의 문항이 이제 중3 수학 수준이거든요. 네. 2차 함수까지는 각오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뭐 대표적인 문항들 있지 않습니까? 아, 소금물의 참 농도라든가 기억나. 우리가 흔히 인적성에서 그동안 만나왔던 수리 문제들을 만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근데 30문항이고 서술이 3개에서 5개 문항으로 돼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때 또 서술 같은 데서는 이 사람의 어떤 그 지적 능력이 좀 이렇게 탄로가 나잖아요. 네네. 어떤 그 필력이라든가 네네. 여기에서 좀 잘 쓰면 뭔가 좀 더 그래도 괜찮아 보이는 이런 아무래도 거 아닐까요? 그 이력들이 분명 연계가 돼서 그 다음 면접 때도 영향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분명 좋은 평가가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가 무슨 기자 시험이나 PD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여러분들이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작성을 하실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나올 것이고요. 이걸 작성을 못해서 좀 머뭇거렸다면 사회에 눈을 돌려보시고요. 뭐 이제 연합뉴스 뭐 좋은 프로 있지 않습니까? 뭐 뉴스 1314 뭐 이런 거 보시면서 좀 세상을 보는 눈 그리고 해당 회사의 어떤 발전 방향 정도를 폭넓게 이해하시는 모습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왕이면 당혹치 말라고 좀 네. 논리적인 사고를 갖추는 게 중요하지 않나 네.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인바디의 필기 시험 IBAT를 합격을 한다. 네. 그러고 나면 이제 면접인 건데 네. 아까 앞에서 보니까 이제 그 면접이 2단계예요. 1차가 실무 면접이고 2차가 CEO 면접. 어쨌든 실무진과 CEO 뭐 다른 회사와 크게 다른 점은 없는 것 같은데 특별히 유의할 점들 좀 있다면 짚어주시죠. 뭐 1차 실무 면접이야 여타 우리가 마주했던 실무진 면접과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평소 기업들 대비하시면서 같이 준비하시는 문제는 없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CEO 면접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차기철 CEO 사장님의 어떤 이런 채용에 대한 열정이 풍부하시기 때문에 이분의 인터뷰 기사들을 면밀히 좀 보셔야겠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2010 따오면 좋겠구나. 이제 그 월간지 사이트에서 4페이지 이상으로 인터뷰하셨던 게 꽤 되고요. 그리고 이제 주식 애널리스트 분들의 어떤 정리 자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연역이라던가 사장님의 어떤 대표 말씀들 몇 가지 좀 제가 짚어드리자면 이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약간 좀 종교적인 느낌이 나나 좀 약간 염려는 되지만 편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성공하려면 도덕적이어야 되고 정석을 지켜야 회사가 영속할 수 있다. 우직한 걸음으로 천리를 가자. 천천히 가더라도 시장에 신뢰할 수 있는 최고의 기술력을 만들자. 장인 정신.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의 공통점은 결국 지원자 개개인이 해당 직무 내에서 내 역할을 다 해줘야 된다는 직무 중심의 사고가 첫 번째로 수반이 돼야 되고요. 업계 전반을 이해해야 됩니다. 단순히 기기업계, 의공학과 친구들의 지식으로 얕게 의료기기 업계에 대한 느낌으로 이해하지 말고요. 체성분 분석 혹은 의료 사업 이를 좀 크게 내가 보고 거시적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정도. 이 두 가지로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뭐 우직하고 정직하고 정도를 또 걷는 장인 정신 것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중요하게 네. 여기는 회장님이신 것 같은데 혹시 회사에 대해서 뭐 복지 부분이나 처우 부분도 알고 계시나요? 알고 있죠. 네. 일단 여기가 2013년도에 이제 저 개포동 쪽으로 이제 이사를 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등산 화요일마다 등산을 하셨다. 네. 그리고 매주 마지막 날 뭐 패밀리 데이를 한다. 그리고 회사가 좀 규모가 더 작으셨을 때는 사장님이 매주 화요일 점심을 쏘셨답니다. 야, 뭐 이런 거를 기사로 내는 건 약간 격이 없는 강소기업이자 멋진 기업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고요. 네. 그러니까 CEO 그러니까 지난 상반기 때는 미래 CEO 전형이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이분이시죠. 나중에 일정 부분 직급이 차이고 좀 능력이 되시면 나가서 창업을 해라. 의료기기 관련 사업에 좀 뛰어들어라. 이런 좀 정말 베푸는 느낌으로 네. 많은 분들이 좀
의료기기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업을 이해한 내용으로 창업을 한다거나 뭔가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 수 있게 CEO를 만든다는 느낌으로 지금 구성원들을 뽑으시고 CEO 양성소군요. 예, 사실상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다른 기업과는 상이하다고 할 수 있겠고 이게 단순히 복리후생 느낌보단 동기부여적인 측면에 많은 힘을 쏟고 있는 기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머리 좋은 사람,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좀 뽑으려는 느낌? 그리고 그 사람이 발전을 한다면 멋진 CEO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한 어떤 지원과 내용들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네. 시간이 좀 많아서 난 좀 남아 있어서 저희가 이것저것 좀 여쭤볼게요. 그 연봉 관련된 부분은 좀 뭐 알아보신 게 있어요? 연봉은 이제 3,800에서 4,000 사이를 지금 기본적으로 세전? 예, 세전입니다. 네. 세후면은 뭐 월에 한 200대 후반 정도의 월급을 받으실 수 있는 구조겠고요. 복리후생 같은 걸 고려한다면 뭐 사실상 300대 초반에 어떤 월급을 받고 이 강소기업 일하고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인바디가? 강소기업이긴 한데 매출이 2015년 말까지 단 한 번도 그 적자가 난 적이 없어요. 오. 첫 해만 적자였고 그 이후 18년 동안 계속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강소기업의 규모나 내용이라 할 수 있겠지만 해외 진출한 것만 한 60개국이 넘거든요. 네. 그런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이고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될 건 막연하게 그런 현황이 분명 기사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를 보고 감명을 받았거나 내가 그냥 막연하게 특정 언어를 할 줄 아니까 네. 특정 국가에서 쓰이겠다. 이런 접근은 좀 곤란하거든요. 어차피 이런 의료기기 비즈니스 시장은 영어를 기반으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마이닝이나 뭐 머신러닝 그리고 임상, 계속 러닝머신이 떠오르네요. 임상 이런 쪽은 어학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어 강점을 이공계 분들이지만 챙겨주셔야 되겠고요. 뭐 회사의 특징이나 이런 거는 뭐 기사를 통해서 더 많이 마주하실 수 있고 제가 좀 유념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가 이번 주 일요일 날 오후 1시에 역삼동에 있는 포스코 PNS 타워 3층 이벤트홀에서 채용 설명회를 합니다. 네. 근데 이미 지난주 수요일이랑 금요일 날 어디서 사람을 한다고요? 모았어요. 역삼동에서? 역삼역에 있는 포스코 PNS 타워. 저희 하고 근처인데요. 3층. 예, 3층 이벤트홀에서 이벤트홀. 하는데 문제는 이미 모집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오고 싶은 애들만 올 거라는 거. 지금 이 방송은 늦었습니다. 이미 걔네는 거기 늦은 가서 걸 왜 얘기하냐고요.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께 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거죠. 조금이라도 내가 지원할 수 있는 회사들이 이거 남았는데 알았어야 된다. 예, 갑자기 이제 모든 걸 접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글로비스 인적성 떨어졌으니 이번 시즌 안녕 이러고 그냥 덮는 분들 안 되죠. 안 됩니다. 안 돼, 저희 안 돼. 방송을 보시면서 이런 정보를 좀 마주하시고 보셨다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아마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채용 설명에 한 8, 90%가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비록 못 가셨더라도 뭐 다녀오신 분들 후기 블로그들이 분명 올라올 분명 거니까 올라오겠네요. 네. 그런 것들 간접 체험하시면서 회사에 좀 다가가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그 점도 아셨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기업에 지원하는 게 내가 이 어렵고 답답한 현실을 도피하려고 지원하는 분들이 이런 곳을 많이 쓰시거든요. 근데 회사는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적합한 라이트 피플을 원하는 관계로 여러분의 그런 습자지 같은 접근은 좀 이거 곤란하겠어요.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를 더 꼼꼼히 보거든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이 메일 유업 이런 데들 어떻습니까? 대충 볼 것 같죠? 아니에요, 꼼꼼히 봅니다. 한국 오치카 제약 꼼꼼히 봅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이스타항공 꼼꼼히 본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너무 그냥 알로 보면 안 네, 된다. 알로 보면 안 된다고요. 아하, 그렇죠. 정확하게 얕잡아 지적이시네요. 보면 안 된다. 그렇죠. 큰일 납니다. 얕잡아 보면 아이구나 그렇죠. 놀라죠. 그러니까 예. 되게 오늘 다양한 용어들이 나와서 지금 런닝머신 계속 뛰고 있는데요. 지금 머릿속에 분명한 말씀은 저의 어떤 얘기들을 그냥 좀 넘겨짚지 마시고요. 좀 따끔한 얘기니까 뭐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면서 좀 채용을 계속 이어가셔서 적어도 11월 중순까지는 공채는 이어질 거예요. 롯데 인턴도 새로 지금 공고가 떠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좀 멈추지 마시고 계속된 지원이 이어지신다면 이런 기업체 면접 보셔도 좋고요. 다니셔도 분명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아까 저희가 그 직무가 되게 많다고 했는데 네네. 우리가 보통 이제 직무별로 네. 이공계나 인문계별로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네네. 근데 아까 되게 중요한 말을 했던 것 같은 게 이공계들은 실제로 네. 어문 쪽을 신경 많이 안 쓰고 그러니까 네네. 어학 쪽을 그리고 보통 해외 사업을 마케팅 내가 안 하니까 네네. 상관이 없다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네네. 이공계 분들은 특별히 신경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는 어학이 중요하고요. 제2외국어는 완전 사랑이고요. 어. 영어는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어를 잘한다는 건 토익 점수도 아니고 스피킹 회화. 점수도 아니고요. 해당 업무의 내용을 이해하고 내가 말할 수 있는 정도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픽이면 IH도 비즈니스 잉글리시를 못할 수도 있고요. IM2도 그러겠네요. 할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전공 지식을 내가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 정도면 되겠습니다. 발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글로비시니까요. 해당 업무 내용을 단기간에 이해하고 좀 이야기를 뭐 이메일이나 페이퍼 워크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문서상의 의사소통에 필요한 영어 정도를 파악하시는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뭐 잘하자. 기술력에 대한 자문 같은 것도 그렇고 매우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필요한 거죠. 매우 그렇죠. 그리고 논문을 리딩만 잘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과분들이. 그렇죠. 페이퍼 영어에 강하신 이게 분들 많죠. 리딩만 하고 이제 전화로 헤이 할로 하면서 이제 통화를 해야 되는데 할로 하는 순간 아무 말도 못 하시는. 그렇죠. 저도 이제 인도에서 인턴을 해봤는데 인도 영어 꽤 어렵거든요. 발음도 듣기 힘들고. 네. 근데 그렇다고 그냥 듣기 어려워 내가 영어를 못하나 이런 게 아니라 업무 내용이나 용어만 제대로 이해하면 좀 다른 표현들의 발음이 좀 별로여도 충분히 좀 이해가 될 거거든요. 따라서 영어를 단편적으로 접근하지보단 면접을 갔을 때요. 팁을 드릴게요. 면접을 가셨을 때 본인이 하려는 멘트 몇 가지 지원동이나 기본적인 건 영어로 아예 버전을 준비하실 것을 좀 외우노라는 드리고 거죠? 싶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전공 선택의 이유, 입사 이후 6개월 이내 해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정말 고전 문학 같이 자주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면접 때 말을 하면 네 저는 뭐 머신러닝 업계에 필요하긴 뭐 파이썬 데이터 툴을 활용하여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근데 추가 질문 들어오면 곤란하겠네. 그렇죠. 이거죠. 추가 질문 이렇게 오죠. 자네 방금 한 말 영어로 해보게. 라고 했을 때 How can I say 이러면은 어떡하지?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겠죠. 따라서 본인이 그런 표현만 4-5개 정도 평소에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저희 방송만 보셔도 뭐 시아라 쌤 이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저 뒤에 나와 계세요. 이런 프로그램을 놓치지 마시고요. 저분께서 하시는 그런 표현들을 나는 레주메 안 쓸 건데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좀 메모 좀 하셨다가 응용하시면 또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도 저희 방송이 최고네요. 결론은. 네. 예. 차코치님께서도 영어로 업무 밑도 끝도 없네요 정말. 네, 예. 업무하신 적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저는 인도에서 인턴을 이제 1년 6개월 정도 했기 때문에 네. 인도 영어 어떤 식인데? 해봐줄 수 있어요? 인도 영어는 살짝? 된소리가 나는 게 특징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How can I go to there?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해가 느낌만 되네요. 보네요. 아 네. 인도 영어 블랙 봤던 기억이 제 나는데. 오픽 점수가 하향됐던 원인 인도에서의 생활이었습니다. 발음 고치느라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차코치님께서는 원래 영어를 좀 잘 하셨던 편이었던 원래는 거예요? 그냥 영어는 그냥 대충 적당히 그러니까 언어 쪽이니까 좀 더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발음적인 면은 제가 문제가 없었는데 제 영어 발음을 인도인들은 못 또 알아듣더라고요. 외대는 플렉스를 시험 봤을 그쵸, 때서 그쵸, 기본적으로 그렇죠. 해야 되는 게 있어서. 근데 이제 제 영어가 어느 순간부터 그들한테 격찬을 받을 때 저의 발음은 이미 망가져 있었죠. 브리티시 사운드라고 저한테 있었는데 그분들이 당황스럽네요. 알아들을 수 있는 게 국제적으로 굉장히 망가진 상태다. 죄송한데 인바디 얘기하다가 예. 제 영어 발음이 왜 나오고 있는지 그러니까. 생방송에 그래도 그만큼 학생들이 인바디를 궁금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들어가기 영어를 위해서. 잘해야 이게 업무를 기본적으로 할 수 있을지. 발음에 네. 대한 거는 어느 정도는 케어를 해주시되 문법에 너무 강조하기보단 업무에 맞는 영어를 해주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아요. 이메일을 업무 내용을 쓸 수 있는 정도라면 한번 지원을 해서 그쪽에서 좀 준비하시는 게 알아들을 수 좋을 것 같습니다. 있게. 네네 맞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원자분들 뭐 굉장히 오늘 또 들으시면서 혹시나 인바디를 생각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늦은 감이 없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좋은 기업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아까 박성영 아나운서 초반에 서두에서 아직까지도 써야 될 기업들이 있다고 그렇죠. 얘기하셨는데 네네. 그런 기업 중에 하나를 볼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오늘도 혹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좀 유의할 만한 사항의 조언 같은 거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거의 근 3주째 조언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방송 보시고 혹하고 지원을 안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지원을 해보시고요. 궁금하신 거 있거나 하시면 다시 방송 보시거나 저희 뭐 다른 프로그램들 금요일에 어벤져스, 뭐 과거에 나왔던 왜 떨어졌나 이런 특집들 좀 다른 어떤 포털이나 여러 동영상 사이트를 통해 돌려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굉장히 싶습니다. 방송 그 광고를 하는 것처럼 하면서 은근히 떠넘기네요 이렇게. 좀 더 짚어주시면 좋을 텐데.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위포트의 예. 차재현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잡정부센터 1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 알아보는 시간이죠. 김한우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또 학생들의 해외 취업 성공 도우미 역할을 하는 K무브 다시 만난 세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평창을 당신에게 여러분이 꿈꾸는 평창은 무엇인가요? 아름다운 점프? 국민 모두 각자가 대한민국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빛나는 시간. 하나된 열정, 평창 화이팅! 화이팅! 와우! 하나된 대한민국. 기대하세요. 평창 2018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첩정부센터가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2부에서는요, 한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시간이죠. K-무브 다시 만난 세계 시간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일자리 방방곡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만나보시죠. 함께 보시죠. 오늘 우리 동네엔 어떤 일자리 소식이 준비돼 있을까요?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부산으로 먼저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아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이윤아입니다. 네, 오늘 일자리 소식 알려주시죠. 네, 오늘 소개해드릴 부산 지역 구인기업은 사하구 하단동 소재의 호산나 복지재단 구릴코리아입니다. 채용 분야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근무할 직업재활교사 1명입니다. 지원 자격은 4년 대졸 이상, 관련 경력 2년 이상으로 운전 가능하시고 컴퓨터 활용 우수자는 우대합니다. 고용 형태는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그 이후 상용직으로 전환 검토 예정입니다.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 5일 근무이며 급여는 월 200만 원 이상입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를 준비하여 방문, 우편, 이메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1년 계약직 후에 상용직으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지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진주시 정촌면 소재의 주식회사 동량입니다.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 회사로 채용 분야는 생산관리 사무원 1명입니다. 생산계획 수립과 현장 공정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지원 자격은 전문대졸 이상, 관련 경력 2년 이상입니다. 우대사항으로는 인근 거주자, 차량 소지자, 운전 가능자 등입니다. 주 6일 근무에 급여는 월 200만 원 이상, 중식과 석식을 제공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11월 8일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을 참조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원 시 다양한 우대사항들이 있습니다. 경력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전주의 이효순 주무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주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이효순입니다. 네, 오늘 준비된 채용 소식 알려주시죠.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전북 지역 업체는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에 위치한 한국 CTS 주식회사입니다. 채용 분야는 버스 승강장 등 금속 구조물 제조업체의 자재 구매 관리 업무를 맡을 자재관리 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학력은 무관하며 자재관리 업무 3년 이상 경력자만 지원 가능합니다. 그 밖에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자격증 취득하신 분만 채용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에 근무 시간은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로 급여는 월 270만 원 이상입니다. 접수 마감일이 11월 9일까지이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운전면허 1종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만 채용한다고 합니다. 이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릴 채용 정보는 남원 효사랑 요양병원입니다. 남원시 향교동에 있으며 병원 내 입원 환자와 직원 식사 조리 업무를 담당할 단체급식 조리사 3명을 채용합니다. 학력 및 경력 모두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며 우대사항으로는 한식조리사 자격증 취득하신 분을 우대한다고 합니다. 월 7회 휴무에 급여는 월 170만 원 이상입니다. 채용 시 바로 마감되는 구인권이므로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를 직접 병원에 방문하셔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원하실 분들은 꼭 방문 접수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경남과 전주 지역의 채용 정보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국경 없는 열정, 전 세계의 취업문을 활짝 여는 청년들을 위한 시간이죠. 세계로 가는 취업, K무브 다시 만난 세계 시간입니다. 네, 완벽한 영문 이력서를 원하신다면 이분을 만나면 됩니다. 그렇죠. 영문 이력서 자소서 멘토 겸 글로벌 잡센터 취업 영어 전문가 시아라 쌤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날씨 추워지고 만나니 좋네요. 예, 뭐 이렇게 준비하면서 계속 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렇게. 아무래도 맨날 바빠요, 이렇게. 조금이라도 더 주고 싶어서 학생들한테. 정말 그렇게 주는 건 좋은데 본인은 살이 더 빠졌네요. 아, 네, 요새 좀 아이들 출국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네. 좀 좋은 피드백도 주고 오늘 아침만 해도 오늘 황성영 친구가 뉴욕 갔다가 야경이 너무 이뻤다는 얘기를 아침에 주고 받았는데 또 뭉클해가지고 또 울다 와가지고 그래요. 네. 어디 아픈 건 아니죠? 제가 그래요. 이런 거 좋네요. I have a canker sore. 제가 지금 약간 결절이 약간 있어서 그렇구나. 좀 조심하고 있습니다. 네. 24시간 잠잘 때 빼놓고 말을 하니까, 그죠? 네. 잘 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건강 관리 잘 하시길 그래요. 바랄게요. 네. 약간 네. 청초한 느낌이 들으세요. 보기는 지금. 좋죠. 뭔가 청초하고. 연약한 게 청초한 느낌이 좀 짚어주세요. 예, 뭔가 연약하고 여자여자하네요. 네. 좋습니다. 약간 아픈 시에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기가 좀 다운된 느낌이지만 이 느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2부 도우미도 예. 나왔습니다. 선 이외인 캐스터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뭐 우청초, 좌청초. 여기도 아파요. 아까 어디 보니까 아프세요? 훌쩍거리고 있어요. 네, 콧물을 하도 많이 먹어서 그랬구나. 점심을 안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즘 뭐 좀 이상한 멘트를 잘해요, 이렇게. 콧물로 배채우는 우리 써니. 콧물로 배채우는 써니. 네. 오늘 수고해 주시고요. 네. 자, 시아나 쌤, 오늘은 그 어떤 해외 취업 팁을 갖고 오셨는지 지금부터 좀 풀어놔 주시죠. 예. 네, 1부에 인바디 설명해 주셔서 저도 너무 재밌게 들었는데요. 음. 이게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요새 어문학과 단일 전공으로 고생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7.8기 해외 취업 성공기 어문학과 편 준비했습니다. 그랬군요. 네, 이 친구 오늘 아침에도 저랑 같이 exchange our message together 같이 메시지 주고 받았는데요. PK NI International Incorporation 그 직무가 뷰티 서플라이 홀세일러 우리나라로 말로 하면 뷰티 제품 총판 다국적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야. 여기에서 직무가요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직무로 합격했는데 경영학 직무인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뒤편에서 미국에서 요구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어드민 직무가 무엇인지 낱낱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KNY인 거 보니까 그 유사한 상표 있잖아요. 이거 뉴욕에 있는 건가 본데, 그죠? 네, 뉴욕이랑 뉴저지에 있고요. 뉴저지에.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또 이 학생이 단일 전공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복수 전공하지 않은 친구들은 단일 전공으로 합격할 수 있는 예기 때문에 좀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그렇습니다. 싶은데요. 네. 이분이 보니까 또 영문학과 출신이에요. 네. 뭐 영어 면접에서 좀 더 수월했을까요? 어땠을까요? 네, 아시다시피 영어학과 나온다고 영어를 그런 건 아니죠. 잘하는 게 네. 알잖아요. 아까 네. 1편에서 너무 저도 재밌게 보았는데 네. 이 친구 스펙이 인제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출신입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멀리 계시는군요. 영어 영문학이 호불호가 갈리죠. 영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친구들이 프레이밍으로 그냥 영어를 작문은 참 잘해요. 근데 아무래도 입작문이 많이 약한 그러한 성향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입으로 많이 냈었냐 4년 동안 그것이 관건이겠죠. 그렇습니다. 네. 자, 어쨌든 그 이분 보니까 근데 면접에 불합격을 뭐 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7.8기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친구가 정확한 스펙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희가 총 영어 면접, 미국에 있는 면접 같은 경우는 총 3단계, 고용주 면접, 그리고 DS 수속 면접, 마지막 대사관 면접까지 진행을 하는데 이 중에 DS 면접은 일단 한 차례 떨어지고 2차 때 붙었고요. 그리고 대사관 면접도 2번 떨어지고 3번째 붙었습니다. 야, 네. 7.8기 될 만하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좀 아셔야 되는 게요. 영어를요 좀 제대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 이유가 DS 재단 수속을 불합격하게 되면 DS 재단을 변경하는 스폰서 재단 추가 비용이 또 발생을 해요. 이게 한국 돈으로 7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들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간과하시지 말고 아까 1부 때 직무 중심으로 영어를 공부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맞아요. 오픽, IH, 토익 스피킹 7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희 직무, 너 전공 뭐 했어? 언제 졸업했어? 사실 물어보는 패턴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이걸 입으로 연습하는 모습을 꼭 여러분들이 4년 동안 꼭 좀 지켜주셨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참
해야 될 때 뭔가 안 하면요. 이게 네. 추가로 돈이 든다는 거 네.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본격적으로 영문과를 포함한 어떤 그 어문계열 전공자들한테 꿀팁을 좀 지금부터 시작해 주시죠. 오늘 두 가지 갖고 왔습니다. 어문계열 전공자들이 해외 취업 시 참고할 팁 두 가지. 첫 두 가지. 첫 번째는요. 번째는 뭡니까? 네, 예. 제가 그동안 J1 인턴십에 관련해서 졸업 후에 내가 뭐 일정량의 경력 사항이 없이도 바로 출국할 수 있는 비자가 J1 인턴십 카테고리였어요. 근데 그렇죠. 이번엔 제가 J1 트레이니 비자로 알려드릴 거고요. 네. 이 비자를 여러분들이 조금 난해하실 거예요. 아무래도 경력직이기 때문에 대사관 면접이 좀 까다로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해외 취업하는 방법. 두 번째, 제가 아까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죠.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직무 경력 시 필요한 사항이 직무 중심 영어가 무엇이 있는지 제가 좀 뒤에서 이력서를 직접 보면서 영어 표현 오늘도 It's time to grab your pen 준비되어 있습니다. 야, 뒤에서 살펴보시죠. 힘이 넘쳐요. 네. 뿌잉뿌잉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 합격한 분의 이력서를 좀 보고 싶은데요. 네, 이력서를 좀 띄워주시죠. 예. 네. 네. 자, 이력서를 지금 예. 보면요. 경력 사항이 나와 있을 텐데요. 좀 네. 늦게 뜨고 있는 것 같은데 먼저 말씀을 다양하네요. 드릴게요. 다양한 직종에서 일을 한다기보다는 한 직무에서 좀 오래 경력을 쌓았던 것 같아요. 황선영 씨. 선택과 네. 집중을 한 것 네. 같은데 네, 이 그- 친구 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은요, work experience라고 해서 역시 지금 직무가 desired field of training만 살짝 살펴볼게요. 영어, 마케팅하고 영문학 전공했고, 그리고 마케팅과 매니지먼트 직무를 원한다라고 했고, 시작 날짜는 언제 원하냐? 아삽이라고 아삽, 사람들이 많이 아삽. 하는데 아삽. as soon as possible의 as 다른 네. 뜻이죠. 네, 그래서 다음 화면 또 볼까요? 네, 이 친구가 일했던 게 딱 한 곳이에요, 여러분. 이게 좀 많이 여러분들한테 희망적이실 것 같은데 어디예요 이게? 네, 영어 학원입니다. 네. 그럴듯하죠? 팩스턴 네. 잉글리시 팩스턴 스쿨. 잉글리시 스쿨, 그리고 김해, 그리고 뒤에 역시 남한이라고 쓰는데 그렇게 굉장히 그럴듯해 영어로 보이죠? 써 있으니까 영어로 써 있으니까 또 팩스턴 그러니까 나도 어쩌 뉴저지에 네, 있는 거야. 김해네요. 뭔가 김해네. 약간 그 다국적 팩스 회사 같은 느낌이 좀 나는데요. 보면 여러분 제가 좀 키워드를 찝어드릴게요. 김해도 여러분들이 K로 많이 쓰시는데 로마자 표기법 네이버 영어 사전 들어가셔서 로마자 표기법을 직접 기인해서 쓰셔야 합니다. 김해 잘 K 아니고 쓰시고요. G라는 거. 네, G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밑에 포지션을 제가 양립해서 써놨죠. 스튜던트 매니지먼트, 아까 매니지먼트하고 학생 관리. 마케팅을 하고 싶다고 언급을 했었는데 단일 경력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매니지먼트라고 썼고요. 둘 다 했대요. full time or part time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밑에 보면 supervisor name까지 정확하게 썼어요. 김모시기 씨인데 ABC라고 제가 써놨고요. 밑에 supervisor 포지션은 원장님을 그럴듯하게 director이라고 써놨습니다. 일단 기입하셔야 되는 이게 한글로 보면 진짜 별거 아닌데 영어로 써니까 되게 그럴싸하네요. 맞습니다. 네. 팩스턴 김해부터 시작해서 뉴저지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렇군요. 예. 여러분 좀 인지하셔야 될 게 학원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어떤 전공을 불문하고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인스티튜트나 아카데미보다 잉글리시 스쿨 이 정도가 사실 좀 매끄러워 보이거든요. 그냥 영어 학원일 텐데 보습학원일 수도 있고. 보습학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잉글리시 스쿨 적어주시고 원장님은 그러네요. 뭐 많이들 체어맨부터 시작해서 프레지던트 막 많이 나와요. 디렉터 이 정도가 좋습니다. 다음 그렇습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예. 네, 요것. It's time to grab your pen. 예. 아주 알짜배기만 갖고 왔어요. 이야. 네, 이 친구가 펜 잡으시고. 네, 예. 이 친구가 단일 경력 사항을 했어요. 34개월의 경력 사항을 했는데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34개월은 아니고요. 이거를 J1 트레이니 카테고리로 보내고자 해서 30개월에 플러스 4개월 이걸 약간 레퍼런스를 내가 추천서를 써가지고 조금 보완을 했습니다. 약간 늘렸군요. 네, 맞습니다. 네, 늘렸군요. 맞습니다. 고용주가 요구하고자 하는 걸로. 고용주가 이거 네. 보시면 안 되나? 요구하자 하는 걸로.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 한번 이걸 보시기 전에 머릿속으로 브레인스토밍 한번 해볼게요. 학원에서 이랬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학생 출석부 관리 그리고 영어 채점 막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거 말고는 일단 영어가 문제가 아니고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한국어를 못해요. 그쵸? 한국어가 안 돼. 이거 맞아요. 영어로 한번 해볼게요. Check on student attendance records가 나와요. 이게 뭘까요? 출석 체크 아니에요? 네, 맞아요. 되게 그럴듯하죠? 출석 체크. 네, 되게 있어 출석 보인다. 체크라고 하는데 진짜 있어 보인다. 네, 출석 기록부를 지금 이게 청크라고 하거든요. 이 방송 보시는 분은 저랑 입 밖으로 같이 내볼게요. Attendance records. Attendance records. 너무 좋아요. Attendance records. Attendance records. 네, 이걸 체크한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콧물 그만 먹고 빨리 따라해요, 빨리.
네, 그리고 네, 그 전 표현 다시 한번 보실게요. 그 전에요. 다시 한번요. 그 전 네. 거. 예. 그 전 거 다시 한번 보시면요. 체크 나왔던 거. 네, 여기에서 또 하나 제가 한국어를 일단 쭉 하고 키워드만 잡아볼게요. 두 번째 블랙 포인트 보시면 Analyze how our students achieve learning outcomes 나왔는데 그들이 성취도 평가를 증진시킨 거에 대해서 분석했다가 나오거든요. 이게 매니지먼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군요. 분석했다. 얘가 데이터베이스. 뭐를 좋아했고 네, 뭐를 잘하고 이런 맞습니다. 것들. 예. 여기서 영어식 두 번째 표현은 일단 여러분들 체크 포인트에서 꼭 적어 놓으시고요. 이유는 요새 IT 계열에서 빅데이터, IoT.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될 게 만약에 마케팅 직무로 가게 되면 요새 빅데이터만으로는 좀 부족해요. 스몰 데이터라고 해서 실질적인 그런 예시들. 만약에 뭐 학생들만 하더라도 빅데이터로 하면 학부모님들이 이 학생들이 어떤 성취도 정도를 원하는지를 평가하는데 스몰 데이터는 실제 학생들이 얼마나 원하는가에 따라서 달려있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표현이 두 번째 거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꼭 한번 적어보시고 이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저희가 이것저것 뭐 그 경영사항부터 시작해서 레주메 쓰는 법을 좀 알아봤는데 일단 그럼 저희가 이 친구가 간 회사 아까 그 PKNY 인터내셔널이었는데요. 어떤 회사인지 기업과 직무가 좀 궁금해집니다. 유엔캐스터께서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네, 황선영 씨가 합격한 PKNY 인터내셔널 기업은요, 1989년에 설립한 곳으로 미국 시카고와 뉴저지에 위치한 뷰티 서플라이 홀세일러 다국적 기업입니다. 연매출은 $10,000,000고요. 황선영 씨가 합격한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직무의 주요 업무는 주문 입력, 주문서 발행, CS, CRM, 을 맡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글로벌 역량 요건으로 뽑는 어학과 실무 능력까지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직무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상경 계열이나 어문학과 친구들이 많이 선호하는 직무로 영어로 전화나 이메일 작성을 시작으로 구매, 전략 기획, 마케팅 등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 사항을 알 수 있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국내 재취업, 해외 이직 등 강력한 글로벌 역량을 기르는 데는 탁월한 취업 성공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아까 J1 트레이니라는 거를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J1 인턴십과 트레이니의 차이점, 카테고리 차이점을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좀 짚어주시죠. 예.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J1은 14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일단 해외 취업을 하시게 되면 이 두 가지 카테고리로만 가세요. 일단 경력사항이 없다. 그러면 J1 인턴십이시고요. 간단 사항만 물어봅니다. 전공을 뭐 했냐. 아직 뭔가 경력사항이 없잖아요. 근데 J1 트레이니는 아무래도 연봉 책정도 시급이 한 1, 2불 정도 더 높겠죠. 대신에 대상한 면접이 너가 일했던 경력사항에서 어떤 걸 했는지에 대한 여부까지 물어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바는 안 되는 거죠. 아르바이트까지 가능합니다. 돼요? 네, 그게 해외 취업의 특징이죠. 네, 국내 취업에서 만약에 아르바이트를 쓰기 어려우신다면 계약 지는 거 아니어도 네, 알바여도 아르바이트 내가 아르바이트여도. 직무와 관련된 경험이 있으면 그것이 모두 트레이니에 쓸 수 있는 경력 사항에 포함된다는 점 또한 지금 김승지 아나운서가 잘 짚어주셨네요. 네, 여기 지금 좋은 우리 팁이 입장에서는 되겠죠. 아르바이트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뭐 네. 정확히 회사의 직원으로 있지 않았던 거는 안 쓸 수 있는데 네. 그것도 써도 된다는 거. 김밥 천국에서 단무지 서빙과 김치를 더 2장 정도 김밥 올려주었다. 이것도 역시 서빙과 CS, CRM까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CS도 변경이 되는구나. 좋네요. 괜찮습니다. 네. 아주. 영어로 바꾸면 아주 뭐 신천지가 그럴듯하네요. 네. 그러니까요. 자, 인문계나 어문계 학생들이 지금 우리 방송 보면서 어떻게 비즈니스 어드민에 합격했나 궁금해하고 또 부러워할 것 같은데요. 이런 같은 직무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뭐 우리 한국에서 상반기, 하반기 자소서 쓸 때처럼 뭐 CS, CRM 이런 직무 역량 좀 중심으로 써야 될까요? 어떨까요? 네, 맞아요. 지금 우리 박성희 아나운서께서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네. 여러분 일단 CS하고 CRM이 모르면 비즈니스 어드민 전공자가 아니에요. 이건 반성하셔야 돼요. CS가 뭐겠어요? Customer Service, 그렇죠? 고객 응대겠죠. 그리고 CRM은 뭘까요?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이게 뭐냐면 맞아요. 고객 관리 응대에 관련된 관리직을 얘기할 때 CS와 CRM을 반드시 기입해 주셔야 하거든요. 이것은 국내 이력서 쓰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걸 공부하셨는지 반드시 상기하시고 직무 용어 꼭 이런 손바닥만한 책에 있죠. 적어 놓으셨다가 영문 이력서, 국문 이력서 같이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끝으로 이제 면접이 이분이 계속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면접 질문이 어려웠던 건지 영어가 어려웠던 건지 이거 좀 끝으로 좀 짚어주시죠. 예. 네. 어려웠을 것 같은데 쉽습니다. 이걸 영어로 했기 때문에 긴장을 어려운 하는구나. 거예요. 그렇군요. 네. 일단은 포스처부터 잡을게요. 제가 늘 방송마다 언급하는 게 있습니다. When you conduct an English interview, there needs 3C. 3C 중요하다고 늘 3C. 말을 해요. 자, 뭘까요? 같이 해볼게요. 3C, C로 시작하는데 일단 저는 shy person이에요? 아닙니다.
confidence, 자신감이 있다. confidence, 자신감. 두 번째, 문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해외 취업에 필요한 영어 면접은 자신감 그 외적으로 communication,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실제로 이 친구가 뉴저지에 가게 되면 뉴저지에 관련된 문화를 아시면 좋겠죠. culture까지 해서 confidence, communication, culture. 이게 여러분들의 포스처, 자세예요. 그럼 아이 컨택팅을 하시면서 딱 압도를 하셔야겠죠. 근데 실질적인 대사관 면접은요. 8문항에서 10문항 정도 출제가 되고요. 면접 질문이 어떤 건지 말씀드릴게요. 트레이니가 까다롭다고 말씀드렸는데 전공 뭐 했니? 너 마케팅 전공했어? 근데 마케팅 전공이 아니었잖아요. 영어 영문 전공했는데 어떻게 마케팅 쪽에 오려고 했던 거야? 아, 경력 사항을 보니까 너가 실제 여기서 학생들 스튜던트 매니지먼트를 했었구나. 이 정도. 그리고 전공할 때 너가 어떤 영문학 좋아했어? 셰익스피어 좋아했어? 그럼 왜 셰익스피어를 좋아했어? 거기에 관련된 것만 물어보기 때문에 그닥 어려운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회사 나중에 여러분들 서류 받아보실 때 TIPP라는 서류 받아보실 거거든요. 그럼 서류 받아보셨을 때 그 회사에서 어떤 업을 맡는지 영어로는 꼭 암기를 하셨다가 대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감, 소통, 문화 꼭 기억하시고요. 끝으로 우리 유인 캐스터가 2017년 관광산업 채용 박람회 소식 안내해 주시죠. 네. 2017 관광산업 해외 채용 박람회가요. 11월 21일부터 22일 오전 10시부터 6시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가 됩니다. 총 7개국의 호텔, 크루즈, 항공사 등 관광산업 분야 구인 기업들이 참석해서 채용 면접을 진행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관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시아라 쌤 그리고 유엔 캐스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알차게 1시간 꽉꽉 채워드렸습니다. 내일도 특집 가을이전서 시즌2가 계속되니까요. 내일도 본방 사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